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산 지역 지자체 대응은 형식적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천 개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증가해 14일 4,870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 7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늘었습니다.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의 사회자로 배우 류준열과 전여빈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인명피해 등 큰 사고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대응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더니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물폭탄으로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겨버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 있던 사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서도 2년 전 폭우로 도로와 아파트 건물 등 도심 곳곳이 침수됐고 초량 지하차도에서는 시민 3명이 물에 잠긴 차에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최근 태풍 흰남노 당시에도 해안가 건물들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이 차수판과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부산 16개 구군 중 9곳뿐. 이 중에서도 2곳은 조례가 있지만 관련 예산이 아예 없었고 세 곳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삭감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2년 연속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인가 쭉 진행이 되다가 주요 침수지에는 설치가 완료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죠. 2020년 정도부터는 구에서 필요한 구군별로 필요하면 자기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침수 방지 시설 관련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부산이지만 기초지자체에 따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금 비율과 보수비용 지원 유무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따라 일부 세입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상습 침수 지역에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AS는 아예 안 되고 1절 되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자부담은 우리가 들어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물에서 피해를 덜 보려면 우리가 필수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대응 정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상처 때문에 이번 명절을 고통과 한숨으로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항 지역에 내린 비는 378.7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1mm로 관측 이래 포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물폭탄에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시민이 빠르게 물이 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사로가 물길 역할을 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침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가 좀 낮은 편인데도 장기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 아파트 진지가 오래돼가 물막이가 당연히 없지요. 이제 모래 주머니는 사가지고 이래 있는 건 아니고. 매뉴얼 없는데 왜 매뉴얼이 필요하십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지상으로 퍼낼 수 있는 배수 펌프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갖춘 곳은 10곳 중 절반 수준. 하지만 물막이판,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은 있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박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법으로 강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1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70명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증가해 5,000명에 육박했고 누적 확진자는 144만 6,6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50대에서 80대 확진자 7명이 사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19명입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4,569명이며 현재 재택관리 인원은 15,184명입니다.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3,9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였던 11일 2만 8천여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7일 8만 5천여 명보다도 많은 건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도 13일부터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천 개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고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팔아넘긴 유심은 범죄에 이용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휴대전화 가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경찰. 수십여 장의 유심과 메모지가 붙어있는 휴대전화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비슷한 시기 대전의 또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 일반적인 가게처럼 보이지만 대포 유심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본인 보이스피싱 이런 데 팔는 것 때문에 왔어요. 핸드폰을 팔았다고요? 유심치.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포 유심을 개통해 팔아넘긴 총책 A씨 등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상은 지적장애인과 고령층 등 사회 물정을 잘 모르는 취약계층.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61명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하고서 한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또 2번 하고서 또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일당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통한 대포 유심만 7,700여 개, 개당 6만 원을 주고 개통해 30만 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채 2년도 안 돼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불법 개통된 유심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전화금융 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등에 악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대포 유심이 이용된 범죄는 모두 850건, 피해액은 4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정도 개통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대리점에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 사부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 몇 개월마다 이거를 대량으로 이 사람은 임의대로 개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일당 7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들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는 걸 막기 위해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는 10월 5일부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류준열과 전여빈이 확정됐습니다. 배우 류준열은 영화 소셜포비아로 데뷔해 연기 실력을 인정받은 뒤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영화 독전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우 전여빈 역시 영화 죄 많은 소녀와 드라마 빈센조 등 여러 작품에서 필모그래피를 쌓았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시가 14일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후오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후오비의 기술과 인프라, 해외 블록체인 전문 기술자의 부산 유치를 지원하고 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거래소인 후오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가 해운대 출신 가수 서른도를 해운대구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가수 서른도는 해운대 중동에서 태어나 해운대 초등학교와 부산 한독 원예학교, 동아대 체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최근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보랏빛 엿서와 사랑은 이런 건가요 등이 역주행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해운대 홍보 영상 제작과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해 해운대를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부산시가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도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자문 평가단을 구성해 시장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약자문 평가단은 지난 6월 공약추진기획단에서 활동한 위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여성,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단은 시민 행복도시 분과, 글로벌 허브 도시 분과, 상업금융도시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부산시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 추방 주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성매매가 사라진 부산, 인권이 피어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2일 오후 5시에는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산여성지원센터 꾸마리 주간으로 대시민 참여 캠페인과 거리 상담을 3년 만에 재개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406명을 선발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 결혼 보충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정원 증감 등을 반영해 유초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 면접을 추가로 치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